기억의 정원에 기억하는 자이자 게으른 점술사 5성 바람딜러 블랙스완의 캐릭터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블랙스완의 비술, 진상을 파악하고 표징을 버려라. 비술 사용 후 전투 진입 시 모든 단일 적을 아르카나 1스택에 빠뜨리고 아르카나 스택이 쌓인 목표에게 다시 아르카나 1스택을 부여합니다. 목표를 아르카나 상태에 빠뜨리지 못할 때까지 효과를 반복합니다. 아르카나에 빠뜨릴 확률은 지난번 해당 목표를 아르카나에 빠뜨렸을 시의 기본 확률의 50%입니다. 이게 대체 뭔 말이냐? 한번 효과를 발동할 때마다 확률이 반띵 나는데 발동이 실패할 때까지 반복한다는 겁니다. 보통 3에서 4스택 정도 쌓는다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블랙스완의 일반 공격, 통찰, 침묵의 새벽입니다. 평타 치면 아르카나 1스택, 풍화, 열상, 연소, 감전 상태에 빠진 목표에 명중하면 추가로 1스택 더 쌓입니다. 블랙스완의 전투 스킬, 실추, 거짓된 신의 황호는 3명한테 바람 속성 피해를 주고 3명한테 아르카나 1스택과 방어력을 감소시킵니다. 스택 쌓으시려면 평타 쓰시고 반각하려면 전스 쓰시면 됩니다. 블랙스완의 필살기, 저편의 품의 취해는 모든 적을 발로 상태에 빠뜨립니다. 발로 상태의 적은 받는 피해가 증가하고 풍화, 열상, 연소, 감전 상태에 빠진 걸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아르카나 스택이 1회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아르카나 스택을 한번 유지하게 해주고 받는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중요한 스킬입니다. 블랙스완의 특성, 운명의 배틀의 변덕. 아르카나 스택을 생성하는 스택이고 3스택 이상일 때 주변 적에게 아르카나 1스택 부여, 7스택 이상일 때 방어력 20% 무시.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능력, 요동치는 내장. 전투 스킬 발동 시 풍열 연감의 적을 공격하면 아르카나 1스택 추가로 부여합니다. 두 번째 추가 능력, 컵 바닥의 흔적. 적이 아군의 단일 공격 중 지속 피해를 1회 받을 때마다 65%의 기본 확률로 아르카나 1스택에 빠지며 단일 공격 내 최대 3스택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운 나쁘면 1스택, 운 좋으면 3스택 쌓는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추가 능력, 촛불 그림자의 징조. 자신이 가하는 피해를 효과명 중에 60%만큼 증가시킵니다. 최대 72%까지 가능합니다. 효과명 중을 높게 챙기면 세지는 심플한 능력입니다. 스킬 순서는 전부 사용하기 때문에 골고루 찍어주시면 됩니다. 평타는 왜 찍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평타 레벨을 올리면 아르카나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려줘야 합니다. 캐릭터 승급 재료는 천인의 유해로 정체된 허영, 단정사를 통해 획득 가능합니다. 행적 재료는 별을 갉아먹고 재앙을 낳는 구악, 천공을 불태우는 마귀, 꿈틀거리는 코어입니다. 별을 갉아먹고 재앙을 낳는 구악은 신규 주간 보스를 통해 획득 가능합니다. 천공을 불태우는 마귀는 모조 꽃받침에서 획득 가능합니다. 꿈틀거리는 코어는 10개 생물을 처치해서 획득 가능하나 의뢰로 획득하시는 게 정신에 좋습니다. 블랙스완의 1돌, 3파운드의 돌, 7개의 기둥은 블랙스완이 전투 가능 상태일 시 풍열 연감 상태의 적이 바람, 물리, 화염, 번개 속성의 저항이 25% 감소하는 돌파 옵션입니다. 블랙스완의 2돌, 어린 양이여 날 위해 울지 말아다오는 아르카나 상태의 적이 처치될 시 100%의 기본 확률로 인접한 목표를 아르카나 6스택에 빠뜨립니다. 스택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돌파 옵션입니다. 블랙스완의 4돌, 눈물은 선물이기도 하다는 발로 상태의 적이 효과 저항이 10% 감소하고 턴이 시작되거나 처치될 시 에너지가 8포인트 회복됩니다. 에너지 회복 효과는 발로 상태 지속 시간 동안 최대 1회 발동합니다. 다시 발로 상태에 빠뜨리면 발동 횟수가 갱신됩니다. 딜보다는 유틸리티에 중점을 둔 옵션입니다. 블랙스완의 6돌, 모든 신은 선하나 고역을 겪는 자는 모른다는. 적이 블랙스완의 동료의 공격을 받으면 블랙스완은 65%의 기본 확률로 목표를 아르카나 1스택에 빠뜨립니다. 블랙스완이 적을 아르카나에 빠뜨릴 때마다 50%의 고정 확률로 이번에 중첩되는 아르카나 스택 수가 추가로 1스택 증가합니다. 그냥 전형적인 6돌 사기 옵션입니다. 첫 번째 광추는 시간의 기억에 대한 재구성입니다. 효과 저항 40%, 풍열 연감에 빠진 적을 공격하면 각각 예지 1스택이 쌓입니다. 예지 1스택당 공격력 9%, 지속 피해 방무 7.2%까지 전용 광추인 만큼 쓰기 제일 좋은 광추입니다. 두 번째 광추는 고독의 치유입니다. 심혈 광추니 오제 기준으로 보면 격특 40%, 필살기 발동 후 가하는 지속 피해 증가 48%, 처치 시 에너지 8포인트 회복까지. 격특은 아쉽지만 쉬운 오제련 맛에 쓰는 광추입니다. 세 번째 광추는 사냥감의 시선입니다. 효과 명중과 지속 피해 증가가 있는 광추인데 오제련이 아니면 그냥 심혈 광추 쓰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광추입니다. 마지막 광추는 쇼타임입니다. 심혈 광추 모으기도 싫고 사냥감의 시선도 없다 하시면 이거라도 망각 상점에서 사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유물 세트는 깊은 감옥에 수감된 죄수 4세트입니다. 지속 피해 전용 유물인 죄수 세트는 공퍼 12%와 방무 18%로 블랙스완에게 좋은 효과밖에 없습니다. 대체제는 없으니 죄수 세트 파밍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장신구는 버무나 상사입니다. 블랙스완에게 필요한 효과 명중과 공퍼까지 있는 가장 잘 어울리는 장신구입니다. 다른 장신구보다 세기 때문에 버무나 상사를 파밍하시되 같이 나오는 장신구가 구려서 합성으로 파밍하시길 바랍니다. 주 옵션은 위와 같습니다.
부옵션은 속도와 공퍼 정도입니다. 추천 캐릭터는 카프카입니다. 아르카나 스택을 위해 지속 피해 딜러가 필요한 블랙스완에게 감전을 계속 묻혀줄 수 있는 카프카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딜러가 되면서 파티의 화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있으시면 쓰세요. 두 번째 캐릭터는 완매입니다. 딜러가 2명이 들어가는 블랙스완 파티에 버프를 적절하게 넣어줄 수 있는 완매는 최고의 서포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프의 편의성도 좋고 성능도 좋아서 얘도 있으시면 같이 쓰세요. 나머지는 그냥 아무 지속 피해 딜러 골라서 블랙스완의 스택을 올려줍시다. 다른 서포터들도 충분히 훌륭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드디어 출시된 페나코니의 첫 5성인 블랙스완 모두 잘 키워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 피해 딜러는 늘 국밥이었으니 걱정 말고 키우십시오. 지금까지 121호였습니다. 즐거운 스타레일 하세요.